네, 안녕하세요. 뷰티 빌드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 안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은 7주차 수업이고요. 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저희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 시간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준수하셔서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시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고사 범위 및 시험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 및 시험은 뷰티 빌드업 수업 중에서 2주차, 3주차에 있는 수업에 관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고요. 총 20문제, 총 20문제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자료를 보실 분들은 2주차, 3주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가 있죠. 그래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주차가 마지막이고 오늘이 7주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을 달려오신 거예요. 너무 이제 수고하셨고 시험을 치시고 나시면 이제 8주차가 지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지금 하신 만큼만 하시면 15주차입니다. 그래서 15주차는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래서 15주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제는 올해의 헤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찾아서 파일로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하시는 방법이나 그거는 향후 더 자세히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할 예정이고요. 먼저 주제는 올해의 헤어 트렌드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의 헤어 트렌드인데 컬러가 꼭 들어가게, 헤어 컬러가 들어가게 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주 차이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 3주차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시 돌아가셔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2주차, 3주차에 열심히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수업 시간을 수업을 들으면 충분히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주차, 3주차고 시험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친다. 그죠? 온라인으로 친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향후 과제는 15주차 올해의 헤어 트렌드 컬러가 꼭 들어가게 이거는 향후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은 시험 대비 수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의 유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의 정의와 어원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쳐가는 현상이 아닌 뚜렷한 흐름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 일정한 방향,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고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뚜렷한 흐름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아실 수 있는데요. 라틴어에서 tendere, 뭐뭐로 향하다, 겨냥하다. 뭐뭐로 향하다, 겨냥하다. 그리고 고대 영어로 trend, 둘 다 회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향하고 겨냥한다는 게 뭐예요? 겨냥한다는 거? 겨냥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총이나 화살을 겨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화살을 겨냥한다 그러면 한 목표점이 있죠. 그래서 목표 어느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봤을 때 트렌드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될 수 있다 라는 내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 들어봤나요? 유행은 돌고 돈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한 어떤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는 어원을 가지고 어떤 건지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통계학이나 경제학에서는 트렌드를 곡선의 방향, 산업의 전망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트렌드라는 게 통계학,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을 하던 그런 단어였고 산업 전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패션 업계에서 패션 트렌드라는 용어로 트렌드라는 게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통계학, 경제학에서 산업 전망으로 들었다기보다는 아마 패션 트렌드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뷰티 트렌드라는 용어까지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정의 그리고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트렌드의 구조와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드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 트렌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이 하나의 철자에 따른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의 T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의미가 새로움의 창조
그리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예시가 기존 헤어 컬러 기술에서 AI 컬러를 매칭해서 이제 도입을 한 것. 이런 식으로 아예 우리가 없던 것에서 완전한 새로움을 창조하거나, 그죠?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준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우리가 뷰티 쪽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AI 컬러 매칭,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렌드에서 R. R은 restructure, 그래서 재구성, 재조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것들이 요즘 엄청 다시 많이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90년대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의 컬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을 우리 뷰티 산업의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재구성, 재조립이기 때문에 예전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구성하고 재조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그리고 보완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구성, 재조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볼루션. 우리가 트렌드에서 E에서 에볼루션을 보면 여기는 의미가 진화와 보완이에요. 그래서 쿠션 제품의 지속력 향상, 업그레이드 버전의 출시, 이런 것들이 뷰티 산업의 적용 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존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전되고 더 이제 보완이 돼서 더 좋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래서 뷰티 산업의 예시로는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서 N, 네트워크, 관계망 형성인데요. 관계망 형성이 뭐냐? 우리가 쉽게 SNS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어때요? 온라인상에서 이어지죠. 그래서 SNS,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통한 트렌드 확산, 이런 것들이 뷰티 산업의 이 네트워크의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마지막 D, 디맨드인데요. 수요, 요구, 의미는 수요와 요구로 될 수 있고요. 이게 뭐냐? 단순하게 트렌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원하는. 그래서 뷰티 산업 그 부분에서 예시를 들면 소비자 니즈를 분석을 해서 어때요? 수요를, 요구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그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계획하고 발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트렌드는 우리가 뷰티 트렌드, 패션 트렌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소비자의 관계와 욕구, 그리고 진화까지 포괄한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트렌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 그런 거랑 이제 진화, 업그레이드 되는 것까지 함께 한다.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트렌드를 알아보는 핵심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바콘의 정의를 바탕으로 진짜 트렌드가 가지는 핵심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속성. 핵심적인 특징이 지속성, 방향성, 소비 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짧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그 평균 10년 정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이지만 또 길게는 어때요? 10년 정도나 트렌드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잠깐 유행하는 패드. 우리가 잠깐 유행하는 걸 패드라 그래요. 그래서 패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진짜 트렌드는 패드랑 다르죠. 그게 지속성이에요. 그게 짧게는 3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단서를 제공하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 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과 결합해서 사람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트렌드는 어때요? 우리가 야 요즘 이게 트렌드래 그러면 다들 어때요? 그게 뭘까? 궁금해하고 구매를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마케팅, 홍보 전략과 결합을 하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한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는 지속성, 방향성, 소비 유도 이렇게 3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 좀 오래전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노멀 시대를 열었고 소비자의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소비자의 가치관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변화가 익숙함과 향수를 강력한 소비 동력으로 만든 뉴트럴 현상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로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그리고 레트로랑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다시 재가공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것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꾸준히 이어지는 트렌드와 다르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까 얘기했던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렌드의 유래와 개념에서 빠르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패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패드의 정의와 특징. 패드는 뭘까요? 패드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인기가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유행 현상을 말해요. 사회학자 조엘 베스트 교수는 이를 하루를 위한 것, for a day의 줄임말로 정해서 짧은 생명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포러데이의 줄임말로 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짧은 그런 인기. 자,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가 페이스파콘은 패드를 순식간에 돈을 벌고 도망가기 위한 민첩한 속임수에 비유를 했어요. 넓은 범위에 걸쳐 오래 지속되는 꿋꿋한 바위 같은 트렌드랑 극명하게 대조가 됐다. 그래서 패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고요. 트렌드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패드에 편승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브랜드의 핵심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먹는 게 예시로 많이 들 수 있어요. 먹는 거. 예를 들면 탕후루를 예로 들어볼게요. 탕후루를 아직 판매한 곳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탕후루를 파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네요. 사례로 이해하는 패드. 그래서 대표적인 패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티셔츠 엄청 입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만 입죠.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입나요? 월드컵 기간이 끝나면 입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만 입어요. 그리고 셔플 댄스. 그때 그 시기에 댄스 챌린지 같은 걸로 유행을 해요. 근데 또 어때요? 빠르게 또 지나고 나면은 빠르게 다른 댄스로 대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틱톡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챌린지 같은 거 하고 또 다른 챌린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가 우리가 한때 껴야지 될 때, 써야지 될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또 어때요? 착용을 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트렌드와 패드가 기간의 차이죠. 기간의 차이라면 규모와 영향력의 차이로 구분되는 트렌드도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메가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패드는 기간 차이, 규모와 영향력으로 구별되는 것은 메가 트렌드랑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가 트렌드 알아볼게요. 메가 트렌드는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해서 메가 트렌드를 미국의 미래학자 나이스빗이 처음에 사용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거대한 장기적인 흐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장기성입니다. 최소 몇 년이죠? 10년 이상. 패드는 우리가 1년 미만 막 그랬어요. 짧게. 장기성은 최소 10년 이상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돼요. 메가 트렌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되고요. 광범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뷰티, 패션 이런 특정 산업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 정치 여러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만이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한 국가가 아니다. 전 세계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을 중요시하는 헬스 및 웰빙 추구 현상. 그리고 몸소 독서 재개를 위해서 딕톡스하고 이너뷰티. 이런 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잠깐 어떤 옷 스타일이 갑자기 뭐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고 이런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